제가 그 방송에 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주인이 바뀔 때마다 월세가 올라간다.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을 하는 거죠.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. 이렇게 올리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이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?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.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했던 연예인 간물주 혹시 보셨나요?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나요?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첫 번째는 빌딩 사는 노하우를 정말 낱낱하게 보여주는구나, 이 생각과, 두 번째로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빌딩을 사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했잖아요. 확실하게 알려주더라고요. 보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.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. 공효준 씨는 37억 원가량의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, 26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. 보증금이 3억이었고요 자기 자본은 약 8억 원가량 더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 건물을 60억 8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. 23억 8천만 원을 벌었죠. 37억 원의 건물을 매입을 했었을 때 26억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, 이걸 보여주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권상우 씨가 건물 매입을 한 거예요. 28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240억을 대출해 주더라고요. 보면서 와, 진짜 이 정도 해주는 거야? 도대체 여기 어디야? 라고 봤는데 청담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그 정도 금액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. 나도 다음엔 청담동 가서 대출 받아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분명히 그 해당 은행에 가셨을 것 같아요. 분명히 그 영상을 보고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, 야, 그 사람 어떡하나? 큰일 났다 생각 들더라고요. 방송에서 보여줬잖아요. 빌딩을 사면은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. 근데 지금 시중에 지금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어요. 지금 보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, 아파트는 너무 올랐으니까 좀 불안해. 나는 뭘 사면 좋을까? 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또 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지금 눈이 막 빨개가지고 보고 있어요.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 샀어, 높게 샀어, 그러면 그냥 살면 돼요, 가서.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. 빌딩은 그렇지 않아요. 그 빌딩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 빌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 빌딩을 매입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. 무조건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. 착각하면 안 됩니다, 절대로. 그런데 그 방송에서는 관물주 되면 돈 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. 방송에서도 서울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서울 기준으로 얘기 드려볼게요. 서울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, 크게 두 가지로 거래가 됩니다. 강남같이 핫한 곳, 홍대같이 핫한 곳, 이런 곳은요 평당 땅값으로 거래가 돼요. 평당 5천만 원이다. 그리고 이 대지가 50평이다. 그럼 25억 이렇게. 그리고 그 외 지역, 서울 그 외 지역은 수익률로 하여금 거래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거래가 됩니다. 근데 왜 강남은 땅값으로 거래가 될까요? 왜 그러냐면요,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와요. 어떤 데 보면요 수익률이 1%짜리도 있고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. 왜 마이너스 날까요? 원래 이 건물은 5층짜리가 올라가야 되고 10층짜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층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기도 합니다. 물론 이런 데는 좀 특별한 경우긴 하죠. 하지만 강남 같은 데는 이러한 식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토지값으로 해서 거래가 되긴 해요. 그리고 번듯한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한 2%? 한 3% 이렇게 거래되나? 그럴 거예요. 물건 자체가 또 많이 없기도 하고요.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강남이 아닌 곳은 약 5%가량의 거래가 됩니다. 제가 그 방송에 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주인이 바뀔 때마다 월세가 올라간다.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을 하는 거죠. 주인이 바뀌면 또 월세를 올리고, 월세 올린 다음에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을 하고,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. 이렇게 올리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이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그럼 세상 사람은 다 돈을 벌겠죠.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. 여기에 임대료가 400만 원이었어요. 그리고 임차인이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부부 둘이서 일을 해서 700만 원 가량 벌어간 거예요. 많은 수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면서 상인들이 사업을 했던 거죠. 근데 이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얘기를 합니다. 지금의 임대료는 400만 원인데 500만 원 올려달라. 그리고 500만 원의 월세를 맞추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12억 원에 팔았던 거예요. 수익률 5%로 해서. 그런데 임대료가 100만 원 올라갔잖아요. 그렇다면은 상인들은 10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. 기존에는 700만 원 벌었지만은 600만 원 버는 거예요.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
장사해야지.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벌 거라 생각하고 합니다. 하지만 거기서 매출을 더 올리는 게 쉬울까요? 쉽지 않습니다.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분들은요, 매출이 내려가는 것도 뭐 그렇게 큰 폭이 없지만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정적으로 버는 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주인이 또한 3년 뒤에 임차인한테 얘기를 합니다. 100만 원 더 올려줘. 제일 처음에는 400만 원이었던 월세가 이제는 600만 원이 된 거예요. 600만 원 맞추고 나서 이 건물주는 또 팔고 나갑니다. 얼마에? 14억 5천만 원에. 600만 원 맞췄으니까는 수익률도 맞추겠죠. 임차인은 이제 사업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한데도 불구하고 부부 둘이 사는데 500만 원 벌어간다?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생각합니다. 지금 이 14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던 이 임대인은요,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 임대인은 다시 더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월세를 올릴 수 없어요. 왜냐면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은 정말 임차인이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다? 그러지 않거든요.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게. 빌딩을 매입할 때는요, 바로 이러한 이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14억 5천에 매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매일 이야기 드리잖아요. 우리가 무조건 임대료를 높게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누군가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거는 임대료 높게 받으면 좋죠.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. 수익률로 거래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높아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. 이거 좋다 이거예요. 그런데 내가 매입하는 금액이 정말 적정 가격이냐 아닌가, 이거에 대해서 판별하셔야죠. 이거에 대해서 판별 못한다? 그러면 빌딩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.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봅니다. 족장님, 강남의 상권을 보면은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있습니다. 왜 공실이 있나요?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아까 강남 같은 경우는 3% 말씀드렸죠? 월세 20만 내려주잖아요? 매매가 8천만 원 내려갑니다.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죠?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30만 원 깎아주면은 20만 원 깎아주면은 건물 가격이 8천만 원, 1억씩 막 내려가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. 그 자리가 안 좋아서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. 그 임대인이 분명히 자신의 임대 가격을 고수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공실이 있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임차인한테 우리가 합리적인 월세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걸 알아야 돼요. 내가 여기 임대료를 더 올리더라도 임차인이 버틸 수 있는 곳인가, 올리면 안 되는 곳인가,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내려야 되는가,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모르고 나의 전세산을 바친다?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, 상가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. 그래 성공하죠. 임대인과 임차인은 함께 커가는 존재입니다. 임대료만 계속 올린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는 거지, 스타벅스가 아니면 건물 가치가 안 올라가요. 지금 임차인이 더 장사를 잘해줬을 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방송 보고 뛰어가지지 마시고요, 제 영상을 보시고 똑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